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처음으로 사주 이론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간 지지 뭐 이런 걸 배우셨는데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단은 천간 지지를 못 외우잖아요. 그럼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일주일 동안 못 외웠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나가는 진도는 그냥 그 막연한 거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천간 지지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한 걸 다시 되짚어 보면 사주라는 것은 기둥주자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천간지지 두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충으로 되어 있으니까 길쭉해 갖고 그 기둥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라는 것은 구성이 사주팔자 8글자 이것을 사주 원국이라고 하고 10년 대운 1년은 월은 하루운 이것을 시기에 따른 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구성이 사주 원국과 시기에 따른 운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원국은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기에 따른 운은 도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조건이 좋아야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주 원국이라는 건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요. 뭐 최양이다. 그럼 최양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사주 원국이고 최양이라는 사람의 주변 환경의 운이 이 시기에 따른 운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내 주변 환경의 운이 어떠냐, 1년 또 올해 1년에 내 주변 환경의 운이 어떠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을 알고 싶다. 그럴 땐 뭘 봐야겠어요? 당연히 사주 원국을 봐야지. 성격이라는 거. 왜냐하면 성격이라는 건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잖아. 이 운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저 돈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저 성공해요, 못해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올해 어떨 것 같아요? 올해 제가 돈 벌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분석은 10년 대운 1년 운의 영향력이 더 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주 분석을 받을 때, 아, 제가 어떤 직업에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적성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이런 것도 물론 궁금해하지만, 가장 궁금해하는 건 나의 성공 여부거든.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돈 많이 버냐, 못 버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걸 볼 때에는 이 시기에 따른 운이 사주원국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사주 배우기 전에 맨날 사주팔자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시기에 따른 운이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내가 뭐 20대, 30대의 운이 좋다. 그 얘기는 20대, 30대는 그 사람의 결혼 정년기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 30대 하잖아요. 40대 하는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 해서 늦어지는 거지. 사람이 처음부터 난 40대 돼서 결혼할 거야. 이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20대 아니면 30대 하는 건데 만약에 20대에 30대에 나의 대운이 좋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결혼 운이 좋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20대, 30대 운이 안 좋다. 그러면 결혼 운이 안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 분석을 할 때 이 사주 원국하고 시기에 따른 운을 나눠서 분석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시기에 따른 운이 만약에 안 좋아, 뭐 10년 대운 1년 운이 안 좋아도 사주 원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요. 막 1억짜리 벤츠를 타고 달려. 그럼 바닥이 있잖아. 도로가 좀 진흙탕이 나와도 차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그냥 갈 수 있는 거야. 이제 차도 나쁜데 이 도로 사정까지 나쁘다. 그러면은 더 괴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따른 운이라는 것도 사주 원국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주 원국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강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공부할 때 이것 하나하나를 일단 공부해야겠죠. 이걸 천간이라고 한다는데 천간은 뭐고 지지는 뭐냐. 그리고 각각의 숫자는 이 글자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게 십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십성은 뭐고 지장간은 뭐냐. 그리고 10년 대운은 뭐고 1년 후는 뭐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 그 의미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적용을 해갖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당신 연월일 씨 알려주세요. 사주 분석해 드릴게. 당신 인생 분석해 드릴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내 생년월일 씨하고 내 인생 분석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월일 씨를 묻는 이유는 사주 명리학이 그 기원이 천문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별자리를 보고 그 나라의 운세를 점을 치고 그 사람의 인생의 운세를 점을 쳤어요. 그래서 서양도 전부 다 별자리야.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보는 타로라는 것도 전부 다 이 천문학 별자리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동양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것은 천인합일설이라고 볼 수 있지.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 그대로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별자리 보고 분석하는데 동양에서는 천간지지라는 걸 고안을 해냈어.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발전을 했다. 그래서 이 천간지지라는 게 한의학에도 영향을 주고요. 철학에도 영향을 줘. 주역 같은 철학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동양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비유를 들었죠? 서양의 그 타로점이 장기라면 동양에서 이 사주를 보는 것은 바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훨씬 더 수준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로 이런 것은 제가 자세히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이 사주하고 비교할 바가 못 돼. 만약에 이 타로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카드 뽑는 거 아니야. 근데 사주는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딱 보고 다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월일시를 묻는다는 건 뭐예요? 이 연이라는 것은 지구의 공전과 관련돼 있고 월이라는 것은 절기와 관련돼 있어. 일이라는 게 달의 공전과 관련이 있어요. 달이 이제 지구를 이렇게 돌잖아요. 그리고 지구의 자전이 시간과 관련이 있어. 근데 사실은 뭐야? 다 관련이 있지. 뭐 태양, 달, 뭐 별자리 다 관련이 있어. 이 연월일시랑 다. 근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적은 거야. 그러면